과학은 항하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항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망의 2부죠. 자, 우리 1부에서 바로 속력 그리고 평균 속력. 근데 선생님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1부에서 평균 속력 계산, 속력의 공식을 말 못하고 너무 빠르게 끊다 보니까 바로 2부에서 그 내용을 하고 나서 등속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학습하시고 보다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강의마다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파트 선생님이 촬영해 놓은 3개의 물리 내용이 있어요. 검정고시나 고1 파트나 내용이 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검정고시 목록에서 확인해 주시면 보다 응용력 있는 문제, 선행 문제들을 공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학생과 이제 오늘 내용은 바로 등속 운동입니다. 자, 말을 좀 줄일게요. 왜냐면 오늘 배울 내용 너무 많거든요. 그럼 바로 강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항아쌤과 이제 2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은요, 바로 등속 운동인데요. 자, 전 시간에 항아쌤이 속력에 대해서 말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2부에서 갈 건데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뭐라고 했죠? 과학용어 일부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뭐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이걸 우리가 문자로 쓰면 T분의 S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를 S 세크로 하고요. 초로 갑니다. 즉 같은 말 초죠. 그리고 이동 거리는 미터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를 한 줄로 써볼까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오고요. 미터를 좀 더 길게 킬로미터 그리고 얘는 아워. 시간당 몇 킬로를 갖는가라고 해서 단위를 요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건 문자로 V라고 소문자로 쓰고요. V는 T분의 S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거 살짝 지우고 또 추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T분의 S. 그래서 단위는 무엇이다? 일반적으로 미터 퍼 세크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 환산하는 응용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평균 속력도 알아야 되는데요. 요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5초 동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10m를 이동했어요. 이때 속력은 하고 물어본다면 그래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어디다? 여기다가. 봐요. 5초에 10m 갔구나. 약분하면 10 나누기 5니까 그래요. 2m per sec죠. 근데 우리 친구들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초 동안 총 얼만큼 갔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로 들어 1초에 1m 가고 2초에 2m 가고 3초에 5m를 갔다. 이때 평균 속력을 물어본다면 자, 3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는 1초에 1m 더 갔고 2초에 2m 더 갔고 3초에 5m 더 간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5 해서 총 3초로 나눠주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속력 1초당 얼만큼 갔는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동한 시간은 3초고 총 이동한 거리가 이거 다 더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총 1m, 2m, 5m까지 가서 전체가 5m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전체 이동한 게 1, 2, 3 더 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해주는 거고 3초 동안 5m 갔다라고 하면 5 나누기 3이 된다라는 걸 구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1부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설명을 못해서 선생님이 2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니까 요거까지 갑니다. 선생님이 여기 가로 있는 부분을 지웠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써왔으니까 답입니다.
자, 등속이라고 하는 건 같을 등이에요. 한문입니다. 속력이 같다,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초에 1초에 1m/s로 갔다. 그러면 2초에도 1초가 됐을 때도 그냥 1m/s고 3초가 됐을 때도 1m/s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속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1 만약에 2라면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1 이렇게 등속 운동을 얘기합니다. 시간에 따라 그러나 속력이 일정할지라도 비례해서 이동 거리는 증가하죠. 선생님이 요즘에 마라톤을 준비한다라고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페이스타임을 7로 두고 달리고 있어요. 속력을 일정하게 7로 달린다고 해도 계속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10km를 달렸어요. 10km를 제가 달렸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렇죠. 속력이 일정할지라도 계속해서 같은 속력으로 달리니까 이동 거리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갑자기 훅 증가하는 게 아니라 훅 증가하려면 속력이 빨라야겠죠. 빨라져야겠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에 출강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요렇게 강의가 조금 이번 주에는 늦어졌어요. 그만큼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1부에서 배웠던 다중 성강사진 있죠? 그걸로 측정해서 얼마나 물체 사이의 간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늘어나죠. 그런데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 사이의 간격 또한 계속해서 일정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일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동거리는 여기가 0이었다고 치면 점점 비례해서 증가한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즉 0, 1초, 2초, 3초, 4초가 됐어요. 이동거리도 2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총 8입니다. 8cm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례해서 증가했고요. 물체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표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1초에 얼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2 보세요. 2 여기 2죠. 4에서 2 빼면 2죠. 6에서 4 빼면 2죠. 8에서 6 빼면 2죠. 간격이 2입니다. 2cm씩 증가했다. 따라서 속력은 1초에 2cm씩 증가하니까 cm죠. 초죠. 2cm/s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m/s로 환산한다면 0.02m/s다라고 환산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거 공부했으니까 이제 대망의 클라이막스 아주 중요한 등속 운동 갈 건데요. 우리 그래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속력이에요. 자, 여기가 가로축이죠? 여기가 가로축입니다. 그러면 가로축은 항상 뭐냐면 물리 파트에서는 거의 법칙이에요. 아야, 가시에 찔렸네. 시간이죠. 가시에 찔렸네. 아야, 시간입니다. 시간을 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은 속력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봤더니 쫙 직선이더라. 그런데 기울기를 딱 보니까 X축분의 Y축의 기울기가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등속 운동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보세요. 속력은 시간 1초, 2초, 3초, 4초, 5초,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간격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도 속력은 같을 등자 일정한 것을 학습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요. X축분의 시간이죠. 이동거리죠. Y축이죠. 자,
T분의 S는 V죠. 즉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도 일정하구나. 일정하다라는 건 같다라고 봐서 등속 운동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바로 속력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 거리가 바로 시간에 비례하므로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구나 라는 걸 학습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요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속력을 봤더니 속력은 같았어. 가령 1, 2, 3, 4, 5를 봤을 때 5m/s로 계속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쭉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4초까지 이 넓이는 뭘까요? 여기 이거 사각형인데 친구들 보세요. 사각형입니다. 4 곱하기 5는 어떻게 돼? 그렇지. 4 곱하기 5는 20이구나 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넓이는 무엇이다? 넓이는 그래요. 이동 거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웠었던 공식으로 적용해 볼게요. V는 T분의 S죠? 그러면 여기 있는 S만 남겨놓고 수학 개념으로 할까요? V는 분모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곱하기 T죠? 즉 V 곱하기 T입니다. V 곱하기 T입니다. 자, V 곱하기 T입니다. V Y축 곱하기 T입니다. 뭐죠? 높이 곱하기 가로죠? 여기 넓이죠. 이게 바로 이동거리입니다. S는 V 곱하기 T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속력이 일정함으로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 바로 등속 운동이구나 라고 해서 등속 운동에 관련된 그래프를 간단하게 고르시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꼭 확인할 게 무엇이다? Y축이다. 이동이다. 이동 거리다. 속력이다. 이동 거리다. 이 그래프 속력이다. 이 그래프 요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열강을 보셨어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웠었던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문제 찾아봅니다. 좀 어려워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리는요. 속력 변화가 없는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요. 속력 변화는 없죠. 속력 변화를 고등학교 가면 델타 V라고 하게 되면서 속도라는 개념으로 방향과 속력 변화까지 잡아주게 되는데요. 속력 변화는 없죠. 왜? 2면 계속 2m/s, 2m/s, 2m/s죠. 변화가 있으려면 2, 3, 4, 5, 6, 2, 8 뭐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되겠죠. 자, 맞습니다. 물체의 작용은 알짜임이 0이다. 이거 어려워하시는데요. 선생님이 고1 파트, 그러면서 검정 파트에서 검정 50 파트에다 올려드린 강의에서 등속 직선 운동 학습하시면 되겠는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다라는 내용을 되게 깊이 있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알짜임은 중1 때 공부를 하셨는데요. 자, 어떤 물체에 가한임이 없는 것도 알짜임이 0인 겁니다. 등속 직선은 사실상 마찰력이 없고 공기저항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즉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물체를 2m/s로 2m/s로 굴렸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영원히 갑니다. 즉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힘도 마찰력이죠. 그쵸? 그래서 이걸 힘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2m/s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건 우리가 알짜임이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m/s로 딱 던진 순간에 굴린 순간에만 작용한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지 않고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도. 그리고 방해하는 힘, 마찰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즉 알짜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인 거죠. 이건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겁니다. 이거 어렵겠지만 맞는 설명이고요.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맞죠?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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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3초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2, 4, 6 두 개 곱해주시면 되죠. 자, 2, 4, 6 갭은 2 사이 갭은 2씩 늘어나죠. 일정하게 이동거리는 2, 4, 6, 8, 10으로 비례해서 2씩 간격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같은 시간 동안은 자, 아까 말했듯이 보이나요? 2m/s, 2m/s예요. 자, 그런데 얘가 속력의 증가량은 없어요. 그냥 2예요. 1초, 2초, 3초였죠. 2, 4, 6이었죠. 2, 4, 6m씩 가서 간격은 일정했죠. 같은 시간 동안 1초 동안 2, 1초 동안 2, 1초 동안 8m 간 거니까 2입니다. 2, 2로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한 건 아닌 거예요. 요거 많이 들으시던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총 이동한 거리는 증가했지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일정한 겁니다. 일정 이렇게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어렵죠? 저는 이런 문제를 100.5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글로 나와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운동 후에 기록한 다중 상광사진에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죠. 당연히 일정하죠. 속력이 일정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꽝꽝 되겠습니다.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또 하나 들어갑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쇼츠로 하나씩 딸게요. 자,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하고 B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는 시간이에요. 세크, Y축은 미터, 이동거리입니다. 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여기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T분의 S이기 때문에 속력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가 B보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기울기는 A가 B보다 가파르죠. 즉 속력이 A가 B보다 더 빠르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속력 한번 계산해 보죠. 2분의 20이죠. B는 2분의 10이죠. 5입니다. 얘는 10이죠. 10m/s구나 A는. 자, 그리고 B는 5m/s구나. 속력이 A가 2배나 빠르구나 라는 걸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낸다. 맞아요. A가 B보다 속력이 빠르다. 맞아요. 여기서 해석해 드렸죠. A의 속력은 10m/s다. 맞습니다. 자, 2초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2초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에 넓이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그러면 이동 거리는 V 곱하기 T죠. T 곱하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는 여기가 속력으로 나오면 넓이가 되겠는데 넓이는 아니겠고요. 여기를 지우고 갈게요. 잘 봐, 우리 친구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B가 이동한 거리는 20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공식에 대입하자면 자, 10 나누기 2가 5m/s잖아요. B를 물어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 5 곱하고 그리고 시간은 2초 동안이니까 그냥 10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2초 동안 얼마 갔니? 그냥 읽어주면 돼요. 뭐다? 10m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A는 2초 동안 20 갔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Y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Y축이 만약에 S가 아니라 속력으로 나왔으면 넓이가 바로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답은 4번. 자, 시간이 지날수록 A와 B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당연히 속력이 얘가 10이고 얘가 5니까 점점점 더 증가하겠죠. 얘보다 더 멀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4번입니다. 자, 학생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 학습해 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2부 전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실바니안을 좋아해가지고 보여줄게. 보여줄까? 요겁니다. 예쁘지, 예쁘지. 이렇게 꾸며놨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게 좀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일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친구들 성적이 쑥 내려가는 파트이니만큼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학생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과학은 항하다. 안녕.